네, 안녕하세요. 웨스타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율이 미쳤어요, 제목이.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왜 오를까요? 그죠?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좀 시장, 증시는 사실 좀 불안하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사실 뭐 이게 주된 내용이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예, 지금 이제 요 세 사람, 예, 바이든 대통령이죠. 뭐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거봐 내가 맞지 내가 한다고 했지 뭐 이렇게 그 크게 뭐 호재를 부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오히려 이제 조용히 이렇게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이분이 누군가요?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은 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작고 160 당연히 안 되고요. 한 150 조금 넘을까 말까 한 작고 귀여운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세부 사람 중에서 저는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네, 본 영상은 시황 선생 저 반제협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모심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제니 옐런. 네, 현재 77세고요. 예, 46년생입니다. 1946년생. 그리고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고요. 근데 이분은 사실 파월 의장이 이전에 바로 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죠. 예, 민주당. 현재도 바이든도 민주당. 그러니까 좀 민주당하고 좀 관련이 깊어요. 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용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했더니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과 이제 관련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제니 옐런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죠? 뭐 연준 의장도 중요하지만 재무부 장관은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중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남편분을 보니까 조지 에코로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만큼 굉장히 좀 저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가족 자체가 경제에 굉장히 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네 옐런은 네 이분은 또 역시나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참, 그, 미국의 경제, 뭐, 문화, 모든 면에서 참, 유대인들의,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옐런이 유대인이란 거, 요거를 현재 상황에서 안 짚고 갈 수는 없죠. 네, 그 점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옐런이 연준 의장에다가 재무부 장관까지 하는 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뭐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정치적인 구호인 거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아메리카 퍼스트는 누가 돼도 안 바뀝니다. 정치적인 구호냐 아니냐의 뿐인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게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처럼 뭐 구호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물론 이제 제니 옐런이 여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실속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더 이런 측면이 아메리카 퍼스트의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겉으로는 세계 평화, 친환경.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이게 미국을 위한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강달러의 이면에는 이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의지가 강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환율 얘기니까 달러 환율을 보니까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때쯤에서는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이때는 환율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이제 멈출 때였죠.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4년 올해는 금리가 뭐 한 5번 6번 내릴 것 같다. 뭐 하면서 이제 강달러가 좀 꺾였었어요. 근데 강달러가 좀 꺾일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최근에는 이런 좀 기대가 올해 뭐 대여섯 번은 이제 이미 좀 물 건너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 번까지 기대를 했는데 또 두 번으로 뭐 줄인다, 한 번을 줄인다, 또는 뭐 올해 뭐 아예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봉을 보면 달러 환율의 주봉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때 20년대 초반이면 언제입니까? 요거 그때 올라왔을 때 코로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칠 때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가 커지죠. 그러면서 이때 강달러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짝 하고서는 나서 이제 쭉 내려왔죠. 예. 요거는 언제입니까? 트럼프 뭐 말기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은 뭐 이분이 아무리 뭐 사회적인 경력이 많고 경제적인 뭐 그게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를 해보지 못하고 어쨌든 뭐 인류 초유, 그러니까 현대 인류에선 초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가 잘 안 됐어요. 그 당시 미국 상도 굉장히 좋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해낸 게 사람들한테 어쨌든 구제하기 위해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냈죠. 많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달러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랬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그죠? 바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든으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넷 옐런을 초대 재무부 장관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죠. 안 바뀌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이때 뭐 달러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뭡니까? 금리를 올렸죠.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렸어요. 물론 여기서는 뭐 파르의 역할도 컸고요. 그래서 달러 환율만 보면은 이때 강달러 환율 굉장히 강달러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이제 조금 이제 꺾일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약달러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포함. 이렇게 뭔가 달러가 약화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저는 이것은 미 행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같이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가지수, 뭐 CPI 뭐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너무 강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나쁘지 않다. 반대로 좋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올 초만 해도 올해 뭐 대여섯 번 금리 인하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는 세 번. 근데 지금 6월에 금리 인하도 조금은 멀어진 듯 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안 낮아지니까 이제 강달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뭐 중국은 이미 손들었고요. 그리고 유로도 조만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원하는 이제 위안화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미 중국은 금리를 뭐 반대니까 일단 경제 상황이 뭐 반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위안화는 먼저 이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까지 내리면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뭐 실질적인 금리가 그러니까 강달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유로하고 중국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이러든 저러든 뭐 그거는 할 얘기가 또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는 다는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제가 이러든 저러든 좋아요. 그렇죠? 이러든 저러든 좋아요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굉장히 실리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옐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미국의 이민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뭐,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을 반대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이러든 저러든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진 않아요. 인플레이도 꺾이듯이 하다가 요즘 최근에 좀 꺾임새가 좀 줄어들었죠. 이거는 뭐 PC까지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달러가 약세가 되려고 하면 다시 또 뭔가 돌려놓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의 행정부, 그게 옐런이 하는 짓이겠죠.
뭐 지시라고 하면 좀 그런 이제 욕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예, 우리한테는 좀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누군가의 힘, 그죠? 예, 이런 거를 조율하는 것이, 예, 제가 옐런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제무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귀엽고 뭔가 오라해 보이지만, 아, 역시 유대인 고유의 이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참, 아, 좀 이 힘을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옐런을 민주당에서 중용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강달러 이유를 뭐 요약하면은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 그죠? 일단은 지금 유로도 이제 6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경기가 힘들다는 거죠. 경제적인 체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물론 이렇게 만드는 게 미국의 힘인 거죠, 사실은. 뭐 달러를 뭐 찍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중국이 이미 손을 들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또 위안화라는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 위안화가 달러보다 약세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약세일 수밖에 없고, 강달러는 유지가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뭐 주말에 이스라엘과 또 이란, 또 여기도 역시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안정이 될 만하면 계속 일을 벌여요. 그만큼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요거는 뭐 제가 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달러가 사실 엄청 뿌려댔는데 이게 오히려 안전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또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속 내용을 보면 유로 위안화보다는 뭐 달러인 거죠, 현재. 근데 달러보다는 금과 은이 더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의 가격도 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체력, 사실 뭐, 미국이 다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소기업, 여기는 일반 시민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파트타임을 뭐 몇 개라도 더 뛰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미국과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인 체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뭐다? 최근에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도 미국의 힘을 받는 거, 특히 증시에서 힘을 받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애플이 뭐 인공지능 좀 별로 이렇게 등한시하다가 최근에 뭐 한다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21세기의 뉴딜 정책이다. 인공지능은.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뭐 인프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았던 게 전력 관련해서, 물론 뭐 반도체는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해서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그 결정적인 차이, 인공지능.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계속 주목을 하지만 계속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도 강세지만 달러보다도 오히려 지금 뭐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도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도 약세죠.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또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은 좀 오르고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약간 오버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역시 주말에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리고 뭐 금과 은은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금과 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그리고 원자재죠, 계속.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좀 살아날 듯 하니까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 뭐 원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좀 상황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아직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그래서 뭐 우리 주식에는 뭐 이거는 엘컴텍은 제가 이제 좀 테마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몽고의 금광에 대한 어떤 그거 때문에 관련주로 돼 있고 1,500원 넘어가면 이때 주목을 해보자 했는데 이때 슈팅이 좀 나왔죠. 역시 금과 관련된 거 이렇게 한번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인 것은 이제 역시나 이제 풍산에 대해서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구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역시 방산 지정학적 리스크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최고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급등을 이 무거운 종목이죠. 사실은 이게 급등한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는 굉장히 급등을 거래량도 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산.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사실은 이제 어떤 전력 관련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뭐 반도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움직인 게 역시 전력, 변압기 이런 종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지만 LS 일렉트릭은 좀 나중에 움직였습니다. LS 원래 그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쫓아가기가 좀 사실 좀 좋았던 사실 종목입니다. 근데 10만 원 이상부터 오히려 더 급등이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도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전력 그리고 구리 또 그런 데가 이쪽은 이제 전선 종목들이 굉장히 또 급등세죠. 전선. 그래서 우리 기회는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석유 관련돼서도 많지만 이렇게 전선 구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기회는 많았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원자력에 대한 요거가 좀 약화됐습니다. 이거는 뭐 총선 때문에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올해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좀 부족해질 것이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역시나 뭐 일단 석탄은 갈 수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친환경, 뭐 풍력도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CSBD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풍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역시 SMR. 그래서 지금 뭐 총선 때문에 조금은 정책적으로 좀 약화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전력 SMR에 대한 어떤 기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앞에 뭐 올라간 것만 보니까 뭐 우리가 뭐 할 게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삼성전자 그죠? 뭐 제가 뭐 삼성전자를 이거를 좋은 걸 뭐 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삼성전자 제가 왜 봅니까? 시장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좀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에 끼어 있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뭐 미국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로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죠 미국 행정부에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뒤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것도 보면 대부분 또 주축은 또 유대인들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뭐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굉장히 좀 이렇게 전력 또는 변압기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TSMC가 먼저 파운드리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또 인텔이 또 미국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언젠가는 또 이게 또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하원 이쪽에서 수혜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예, 지금 약간 좀 배제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국익에는 당연히 미국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력기기는 뭐 미국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한국 미국 그렇다고 뭐 중국이 대체할 수 없으니까 역시 한국이 반사 수혜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견제를 받는 느낌도 없잖아 있죠. 예. 최근까지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 그렇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8만 전자는 올라갔고 이제 8만 5천에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죠? 코스피가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달려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결정도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또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으면 삼성전자도 여기서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크게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매동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외인들의 매동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역시 삼성전자가 그래도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보는 외인들의 미국 그러니까 핵심들이 볼 때는 약간 견제도 되지만 그렇지만 또 삼성전자를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도 받지만 또 수혜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만 데려갈 수는 없다. 그죠? 삼성전자도 결국엔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 요 뉴딜 정책에 삼성전자도 한 몫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강달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제가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얘기는 많지만 또 현대차 수출 종목이죠. 수출 종목. 강달러에서는 좀 원자재도 강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수출 종목. 그리고 이제 전기차 좀 위험해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현대차처럼 이제 원래 자동차 종목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전기차로 가도 좋고 또는 기존에 전기차가 빨리 가도 좋고 덜 빨리 가도 좋아요. 그리고 강달러에서는 역시 수출 종목, 사실 뭐 수출 종목이 여럿이 됩니다. 그렇죠? 조선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달러가 너무 높아요. 원래 이러면은 환차손 때문에 외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기본적인 상식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미국이 필요해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뭐냐? 결론은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종목들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짧게 요약하면요. 강달러는 뭐다? 미 행정부의 의지다. 그 미국의 어떤 주도 세력. 그죠? 뭐 이게 유대인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이 강달러는 그죠? 미국 행정부 현재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 당연히 유럽을 견제하는 게 아니겠죠. 중국을 견제하는 거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보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말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달러보다는 현재는 원자재가 좀 더 강하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도 언제까지 이 강달러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달러는 내려오겠죠. 그에 비해서는 원자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강달러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수출주 뭐 현대차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수출주에는 좀 오히려 호재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수출주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다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웨스턴 마켓 인사이트는요, 시황 전문 채널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꼭 보시고요.
네,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